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1순위로 당첨되려면 72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인 가구 청약 통장이 만점이어도 분양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으며 3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화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분양 단지의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43.4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첨을 위한 마지노선인 최저 가점은 72.19점이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청약 통장 만점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올 들어 전날까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82.8대 1로 분석됐습니다. 6개 단지 1102가구 모집에 31만 1650명이 몰렸습니다. 올해 23개 서울 분양 단지에 사용된 전체 통약 통장의 72.8%가 집중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61.78대 1이었습니다. 강남권 청약 경쟁률은 매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대 1에 불과했던 강남권 청약 경쟁률은 2019년 42대 1, 2020년 88대 1에 이어 2021년 처음으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분양이 없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해에도 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란 인식이 확산된 데다 상급지로 이동을 원하는 수요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1순위 평형 경쟁률은 667대 1에 달했던 강남구 청담동 청담 루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격은 최고가 기준 25억 4,570만원으로 인근 청담 자이 전용 82제곱미터가 지난 6월 32억 9천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7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된 레미안 원펜타스 경쟁률 역시 527대 1로 전용 84 분양가는 20억원대였는데 인근 단지들이 40억에서 50억원대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가 분석한 결과만 봐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가운데 8개는 분상제 적용 단지였습니다. 조합원 취소분 한가구 모집에 35,076명이 청약한 레미안 원베일리가 1위였습니다. 남은 연내 분양 시장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말까지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삼성물산의 레미안 원페를라, 롯데건설의 잠실 르엘, DLENC의 아크로 리츠카운티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거나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시장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거나 입주와 동시에 차액 실현이 가능한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모여드는 추세라며 강남 입성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선택과 집중이 아닌 옥석 가림 없이 적극 청약을 노리거나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재건축 단지를 주목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 지역과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규 생숙은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만 허용해 불법 전형을 원천 차단한다는 보관입니다. 먼저 기존 생숙의 경우 경기와 인천, 부산, 제주 등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생숙은 30가구 이상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유예 종료가 오는 12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숙 대부분이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전국 생숙 허가 물량 가운데 5만 2천 가구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 중인 6만 가구도 향후 주거 전용 등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안으로 숙박업 미신고자 대상으로 30가구 미만 영세 생숙 보유자도 숙박업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기준 완화는 가장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안을 보면 피난과 방화, 주차, 입지 등 기준이 앞선 지난해 특례보다 더욱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희망
분양하면 장애 요인별로 지원합니다. 소방시설법상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 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 성능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외부 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면 설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 체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지연안 발표 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숙박업 재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1, 2차 시정 명령을 거쳐 개고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방금과 채찍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생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회사 간 계약 취소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며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생숙 합법 사용 지원안으로 생숙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숙 활용에 대한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갈등과 잔금 대출, 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이라며 여건별 숙박 주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주거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서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도 생숙 공급자로서 이번 지원안으로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연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생숙 사업자와 소유자 간의 의견을 수렴한 가장 필요하면서 또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핵심으로 꼽혔던 복도폭 문제를 해당 건축 기준의 핵심인 피난을 활용해 잘 풀어냈고 주차장 문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시도할 것이고 숙박업 등록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서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에서 불거진 소송과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완화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허용되어 온 생숙 공익선 기존 숙박용 생숙 소유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전향적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와 이로 인한 매매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가 전월세 거래를 늘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매와 전월세가 반대로 움직이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컸습니다. 7월 8,88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1월은 2,636건으로 불과했습니다. 거래량 차이는 3.37 배입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까지 포함한 전체 거래량은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많았던 7월과 가장 적었던 8월의 차이는 1.24배에 불과했습니다. 매매보다 월등히 많은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 차이도 각각 1.32배와 1.56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주목한 대목은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보이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입니다. 매매 거래가 늘면 전월세 거래가 줄고 전월세 거래는 함께 움직이는 양상이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상관계수로 표현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와 전세 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44, 매매와 월세는 마이너스 0.7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전세와 월세 간 상관계수는 0.89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송파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 전월세 거래가 축소됐고 전월세 거래는 함께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려하는 대목은 이런 부의 상관관계에 따라 매매 시장을 압박하는 대출 규제가 전월세 거래를 팽창시키는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 등이 매매 쪽에 집중되면서 반대로 전월세 거래가 팽창하고 서민의 전월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전세 거래와 함께 움직이는 월세 거래 역시 전세와 월세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려 저소득층의 임대차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79% 상승했지만 전세값은 4.57%나 올라 매매가 상승폭
폭을 추월했습니다. 이창섭 우대빵 부동산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매 거래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저소득 서민층의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켜 집 밖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